내유 외강, 다음에 점잖은 신사, 다음에 실력이 있는 분. 일 잘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으로 국민 곁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이용호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의원님 찾아뵌 이유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민경욱 의원님께서 의원님을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네, 의원님 칭찬 트로피입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민 의원은 정말로 재미있고 또 워낙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어서 제가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이런 칭찬을 저한테 넘겨주셔서 이거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용호 의원님, 제가 칭찬 릴레이를 이어가면서 우리 이 선배를 추천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외유 내강의 모습으로 후배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많습니다. 이용호 선배 화이팅! 의원님 듣기로는 보좌관 분들을 차 뒤에 태우시고 직접 운전을 하시는 때가 많다고 들었어요. 운전 좋아하시나 봐요.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아니, 운전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네. 가까이 갈 때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늘 운전 운행 기사를 데리고 있다 보면, 그리고 늘 뒷좌석에 앉다 보면 그게 습관화돼요. 그래서 언젠가는 보통 사람으로 다 돌아가는데 그때 대비해서 늘 연습하는 것이고요. 늘 저는 보좌관하고 늘 보좌진하고 가깝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만 봐도, 일화만 들어도 권위의식과 좀 멀어지려고 무던히도 애쓰시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게 당연한 일이죠, 사실은. 근데 대부분 이제 올해 이제 국회의원을 하다 보면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다선 의원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그 자리에 내려와야 되는 것이고 늘 국민들로부터 평가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왜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지 하는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 이용호 의원님에 대해서 좀 인상 깊게 들었던 점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이 되시고 나서 반성문을 쓰신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니, 어떤 반성할 일이 있으셨나요? 반성할 게 많죠. 그런데 제가 반성문 썼던 것은 아동수당 있지 않습니까? 0세에서 5세까지 아이를 가진 사람에게 주는 수당 10만 원인데 작년 예산 심사를 할 때 그때 상위 10%는 빼자라고 제가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상위 10%를 가려내는 행정비용 자체가 1,600억이 드는 거예요. 그게 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돼서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전부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잘못 판단했습니다. 라고 사실 반성문을 쓴 거죠. 다음 질문 드릴 이 부분도 사실 네. 이용호 의원님에 대한 칭찬 포인트로 외유 내강을 앞서서 들을 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얼마 전 국회의장실 앞에서 1인 시위를 또 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들어볼까요? 예산을 심사를 할 때 마지막에 가면 다 이제 그 원내 교섭단체의 예결위 간사끼리 밀실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도 어떻게 심사가 맞빠져 되는지를 전혀 몰라요. 어떤 게 증액이 되고 어떤 게 감액이 되는지.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불씨를 받기 때문에 그 3당 간사끼리 나눠먹기 예산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시위를 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힘없고 소외된 지역, 이런 낙후 지역에는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배려해달라고 요구를 하기 위해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네. 최근에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 파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전 세계 국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환경 속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예. 개정 법률안을 또 발의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발의하신 이유 들어볼까요?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몇 달 전에 전라북도 부안 앞바다에서 잡힌 아귀라고 하는 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뱃속에서 플라스틱 페트병이 나왔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인도네시아에서 잡힌 고래 뱃속에서 이 폐기물 플라스틱이 6kg이 나오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잘 알다시피 이 플라스틱은 아무리 오래 둬도 이게 분해가 되지 않아요. 다만 아주 잘게 쪼개질 뿐입니다. 5mm 이하의 플라스틱을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선을 많이 먹는 분들한테는 미세 플라스틱이 1년에 11,000개가 체내에 쌓인다. 그런 해외 그런 보고도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없어지지 않는 플라스틱을 계속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후손에게 어쩌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의 사용을 억제하고 생분해성 비닐, 생분해성 이 플라스틱을 좀 사용하도록 촉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제 그 플라스틱을 써야 되는 그런 제품이나 포장이 필요하다면 그 업체가 분해성을 쓴다면 정부가 예산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 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의원님의 지역구 남원인데요.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이 설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참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필요성을 느끼셔서 노력을 하셨을까요? 얼마 전에 광주광역시에 보건소의 의사를 모집을 하는데 아무도 응모를 안 해요. 근데 그 자리가 월급이 700만 원짜리거든요. 의사들이 서울이나 이 대도시에는 좀 있지만 농어촌이나 섬이나 산간에는 안 가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줘도. 그래서 의료 낙후 지역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고 공공의료를 할 수 있는 의사들의 양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중인데 남원에 있는 서남대학이 있었어요. 거기가 폐교가 됐어요. 폐교가 됐는데 거기에 마침 의대가 있어서 그러면 그 의대 정원을 가지고 한번 공공 의사를 양성하는 대학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게 상당히 와 있습니다. 네. 네. 의원님 이제 다음 칭찬 주인공을 소개해 주실 차례인데 일단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전에 어떤 분인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그분은 오뚜기 같은 분이고요.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다시 일어나. 네. 굉장히 인간적인 분. 뭐 여러 가지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사선 의원입니다. 그럼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사선 의원 네. 누구시죠? 바른미래당의 박주선 의원입니다. 네, 박 의원님, 저 이용호 의원입니다. 늘 소신 있고 철학을 유지하면서 세류에 휩쓸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저도 우리 박 의원님 같은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겠다고 늘 다짐을 했습니다. 힘내시고요. 존경합니다. 의원님의 활발한 의정 활동 계속해서 기대하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